정장을 입은 남자가 5년 만에 아버지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왜 엄마한테 연락했습니까? 제 연락처가 없어서요? 차가운 목소리, 차가운 눈빛, 5년의 원망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비를 엄마가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엄마 몫은 줘야겠네요. 재산은 내 어미에게 줄 생각 없다. 내 피는 내게 있지 않나? 순간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피요? 그 피 때문에 우리 셋 다 망가졌어요. 엄마는 25년 동안 혼자 저를 키웠습니다. 당신은 뭘 했어요? 학교에만 있었잖아요. 남의 자식들만 챙기고 정작 자기 아들은 외면했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고 아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오늘 사연이 뚝뚝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누르시면 행복과 웃음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뚝뚝 시작하겠습니다. 호호. 비가 내렸습니다. 장맛비였죠. 여름이 끝나가는 7월의 마지막 주,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단독주택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연신 떨어져 내렸습니다. 한도연은 창가에 앉아 그 빗줄기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72의 나이, 은퇴한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침이면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이 몸에 밴 탓이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진 탓이었죠.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어요. 백발이 성성한 머리,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그리고 생기 없는 눈빛.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중얼거리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실로 나오자 고요함이 도연을 감쌌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지만 도연 혼자 사는 집은 너무 넓고 텅 비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25년 전 찍은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의 도연, 그리고 아내 최미자, 어린 아들 지훈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연은 라디오를 켰어요. 아침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진행자의 밝은 목소리가 빗소리와 섞였죠.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35년간 교단에 서셨던 한도연 교장 선생님께서 은퇴하셨는데요. 제자분들의 사연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순간 멈칫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라디오에서 들려온 겁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제자의 목소리였어요. 교장 선생님,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제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들은 따뜻했어요. 진심 어린 감사의 말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떤 공허함이 서려 있었죠. 도연은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아침부터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잔에 소주를 따라 단숨에 들이켰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액체가 가슴속까지 시렸습니다. 나는 남의 인생을 가르쳤지.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은 망쳤구나. 혼잣말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또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술이 취기가 아니라 쓴맛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자와 이혼한 지 25년이 흘렀어요. 미자는 지금 전통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가게를 일궈냈죠.
도연은 가끔 그곳을 지나치곤 했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었어요. 들어갈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미자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간단했어요. 도연이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교직에만 매달렸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었어요.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기다렸지만 도연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결국 미자는 떠났습니다. 당신은 남의 아이들만 사랑하시네요. 정작 자기 아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혼하던 날 미자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도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어요. 미자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제자들에게는 헌신적이었지만 자기 가족에게는 무관심했으니까요. 아들 지우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도연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죠.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하지만 지우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엄마를 버린 아버지, 가족보다 학교를 택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연락을 끊은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천장에는 빗물이 스며든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집이 낡았어요. 수리를 해야 하는데 손이 가질 않았죠. 혼자 사는 집을 고쳐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 집에서 생을 마감할 텐데 말이에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제자들의 사연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공부의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학교 가는 게 행복했습니다. 도연은 라디오를 껐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감사는 진심이었지만 그 말들이 도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어요. 숨이 가빠졌죠.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유언장 초안이라고 적힌 그 종이를 도연은 집어들었어요. 벌써 3번째 고쳐 쓴 유언장이었습니다. 재산은 지훈이한테 줘야 하나? 아니면 미자한테 줘야 하나? 중얼거리던 도연은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고 한도연 본인의 재산 일체를 아들 한지훈에게 상속한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쓰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미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게 옳은 일일까요? 25년 전 이혼했다지만 미자는 지훈을 홀로 키워낸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다시 구겨 책상 구석에 던졌어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장맛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점심때가 되어 도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반찬이라고는 김치 한 통과 된장 조금이 전부였어요. 밥을 혼자 먹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전기밥솥 뚜껑을 열고 식은 밥을 그릇에 덜어냈어요.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을 얹어 후루룩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고요했어요. 젓가락 소리,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시끄러웠죠. 미자가 만든 따뜻한 국이 있었고 지훈이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연 혼자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벌. 설거지도 금방 끝났어요. 도연은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볼까 했지만 그냥 꺼둔 채로 앉아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도연은 창가에 다시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장맛비가 내리면 옛날 일들이 생각난단다. 정말 그랬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교단에 섰던 시절, 도연은 열정적인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밤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진로 상담을 해주고 때로는 집까지 찾아가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도연에게 학생들은 자식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그런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초등학생이었던 지훈이 상장을 들고 기뻐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래, 잘했다. 한마디만 하고는 다시 서류 작업에 몰두했었죠.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지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도연은 다시 술병을 꺼냈어요. 소주 한 병을 따서 혼자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사과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미자에게 미안했고 지훈에게 미안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술 냄새가 방 안가득 찼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장맛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피곤한 몸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내일도 이런 하루가 반복되겠죠. 혼자, 또 혼자. 그날 밤 도연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미자와 지훈이 멀어져 가는 꿈이었어요.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기다려줘.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다음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장맛비는 사흘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도연은 어젯밤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으윽 신음을 내며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죠. 세면대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거울 속 얼굴은 더욱 핏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 앞에 서자 발걸음이 멈췄어요. 계단이 왠지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내려가면 돼. 스스로에게 말하며 첫 계단에 발을 디뎠어요. 한 칸, 두 칸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5번째 계단에서였어요.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현기증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헛공중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쿵, 쿵쿵. 도연의 몸이 계단을 굴러 떨어졌어요. 허리가 부딪히고 어깨가 부딪히고 머리가 벽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도연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아파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간신히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더듬었어요. 다행히 전화기가 손에 잡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구급대를 불렀죠. 여기 성북구 도남동 주소를 겨우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무언가 물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구급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눈 떠보세요. 누군가 도연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연은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하얀 천장과 형광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의식 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였어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출발했어요. 도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어요. 의료진이 도연을 검사실로 옮겼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혈액 검사를 했어요.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들어왔어요. 중년의 남자 의사였습니다.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한도연 환자분이시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의자에 앉아 도연을 바라봤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뇌 CT 촬영 결과가 좋지 않네요.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뇌혈관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작은 출혈 흔적도 보이고요. 오늘처럼 넘어지신 것도 뇌혈관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도연은 숨을 삼켰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또 쓰러지실지 모릅니다.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고 술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필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연이 물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하시면 괜찮지만 방심하시면 위험합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죠.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하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최소한 보호자분께 연락은 해야 합니다.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보호자요 없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간호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적 대리인 서명란도 있는데요. 가족분께서 서명하셔야 합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법적 대리인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법적 대리인. 가족이 있어야 서명할 수 있는 란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가족이 없습니다. 간호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아, 그럼 일단 환자분께서만 서명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요함이 도연을 반겼어요. 아무도 없는 집,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 도연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적 대리인 가족이 없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오늘 죽었다면 누가 장례를 치러줬을까요? 누가 유품을 정리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밤이 되자 도연은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금고가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금고였습니다. 도연은 비밀번호를 눌렀죠.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몇 건,
도장, 그리고 낡은 편지 봉투 하나. 도연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미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25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이혼하기 직전 도연이 미자에게 보내려고 썼던 편지였죠. 하지만 끝내 보내지 못했어요.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도연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미자, 미안하오. 내가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소. 지훈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고 안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한 장 더 있었어요. 지훈이 3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지훈이 미자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지훈아, 엄마를 너무 닮았구나. 중얼거렸어요. 지훈의 눈, 코, 인매가 미자와 똑같았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밤은 깊어갔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의사가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쓰러질지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약을 먹고 일찍 자고 술을 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지러움이 자주 찾아왔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숨이 막혀 깨어나곤 했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중얼거리며 간신히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죠. 검진을 받고 싶습니다. 오후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접수를 하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담당 의사가 도연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상태가 더 나빠지셨네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도연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병실에 입원했어요. 1인실이 아닌 4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80대 노인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에서는 가족들이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죠.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한데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요.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지훈의 번호를 줄까 생각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전처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미자는 시장 국밥집에서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시각이라 바빴죠. 사장님, 국밥 2개요. 네, 금방 나갑니다. 미자는 부지런히 손을 놀렸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미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간호사였어요. 최미자 씨 맞으시죠? 한도연 환자분의 전 부인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미자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환자분이 입원하셨는데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저 가게를 하고 있어서 가능하시면 빨리 오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서류라서요. 미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옆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미자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연이 입원했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장맛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5년 만에 도연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간호사실을 찾아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미자입니다. 전화 받고 왔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보호자로 등록하시는 거예요. 미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법정 대리인 및 보호자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기 아드님한테는 연락 안 하셨나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환자분께서 아드님 연락처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와서 내가 무슨 가족입니까?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층 2호실에 계십니다. 미자는 서류를 들고 병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습니다. 3층 2호실 앞에 도착했죠.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노크를 할까 말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자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에는 4개의 침대가 있었고 도연은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도연은 미자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자. 미자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도연의 얼굴은 25년 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고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도연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나를 보호자로?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훈이가 연락을 받지 않더구만. 다른 사람이 없어서 미자는 서류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지훈이가 연락을 안 받는 게 당연하죠. 당신이 어떻게 했는데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자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25년 전에 남남이 됐잖아요. 미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도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미자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서명 부탁드립니다. 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훈이 끝내 오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펜 주세요. 미자는 서류를 받아 이름을 썼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됐어요. 이제 갈게요. 미자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도연은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미자는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일주일 후 도연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보냈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미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심했어요. 시장에 가기로 한 겁니다. 비가 그친 어느 오후였어요. 도연은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전통시장으로 향했죠. 시장은 여전히 북적였어요. 사람들의 목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미자의 국밥집 앞에 도착했어요. 미자네 국밥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입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갈까 말까? 용기를 내어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문 열리는 소리가 났죠. 미자는 카운터에서 돈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죠. 미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왔어요? 도연은 빈 테이블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밥 한 그릇 사주겠나? 미자는 냉랭하게 웃었어요. 그때도 밥은 있었어요. 마음이 없었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미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국밥을 끓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25년 만에 도연에게 밥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국밥을 그릇에 담아 테이블에 놓았죠. 여기요.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맙소. 미자는 카운터로 돌아가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국밥을 먹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도연은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 했지만 미자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가세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카운터에 놓으려 했지만 미자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게를 나왔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도연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미자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걸 도연은 봤습니다. 미자도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무언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요함이 도연을 맞이했어요.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했어요. 미자를 만난 이후로 과거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훈의 어린 시절, 가족이 함께했던 시간들, 모두 도연이 저버린 순간들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약을 먹고 쉬고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죠.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꿈속에서 미자와 지훈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장맛비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도연은 의아해했습니다. 누가 찾아올 리 없었으니까요. 혹시 미자일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지훈은 예전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어깨가 넓어졌고 턱선이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지훈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아무 대답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았죠. 5년 전 이 집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도연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어요.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도연은 입을 열려다 말고 다시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연락했습니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병원에서 보호자가 필요했는데 제 연락처가 없어서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번호를 알았지만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당연하죠. 5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는데요. 지훈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을 봤어요. 액자 속에는 3살배기 지훈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 사진 아직도 걸어두셨네요. 이 사진 속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는데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훈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엄마가 냈다고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미자가 보호자로 등록되어서 그럼 최소한의 상속분은 엄마 몫이겠네요. 지훈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훈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혼했어도 병원비를 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니까 잘 알죠. 도연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재산은 내 어미에게 줄 생각 없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왜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혼했으니 남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소. 25년 전에 끝난 일이요. 도연이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게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내 피는 내게 있지 않냐. 그런 말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내가 내 아들이니까. 지훈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피요? 그 피 때문에 우리 셋 다 망가졌어요. 그 말에 도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엄마는 25년 동안 혼자 저를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국밥집 하나로 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당신은 뭘 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교에만 있었잖아요. 남의 자식들만 챙겼잖아요. 정작 자기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으면서.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혼자 갔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랑 왔는데 저는 엄마도 일 때문에 못 오고 아버지는 학교에 계셨죠. 도연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학교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훈의 운동회보다 회의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건 내일이었다. 도연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이라고요? 핑계죠. 그냥 가족이 싫었던 거예요. 우리가 짐이었던 거예요.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학교에만 있었던 거잖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중학교 때 제가 상 받았어요. 교내 100일장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엄마는 기뻐하며 울었어요.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말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관심 없으실 거니까요.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안하다.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습니다.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뀐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재산이라도 정당하게 분배하세요. 엄마한테도 주세요. 엄마가 당신한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어미한테는 줄 게 없다. 이미 끝난 사이요.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평생 그래 오셨잖아요. 지훈은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훈아. 도연이 불렀습니다. 지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할 말 없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의 분노, 원망, 그 모든 것이 도연을 짓눌렀어요.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피 때문에 우리 셋 다 망가졌어요. 지훈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도연은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비틀거리며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구겨진 유언장 초안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펼쳐 읽었어요. 고 한도연, 본인의 재산 일체를 아들 한지훈에게 상속한다. 도연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재산을 지훈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훈은 그 돈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미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어요. 유언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비리리릭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어요. 새로운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 한도연, 본인의 재산 일체를 사회에 기부한다. 교육재단에 전액 기증하여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 지훈에게도 미자에게도 주지 않기로 했어요. 차라리 사회에 환원하는 게 나았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무슨 재산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언장을 다 쓰고 서명을 했어요. 날짜도 적었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지훈, 상을 받고 기뻐하던 지훈, 그리고 오늘 자신을 차갑게 바라보던 지훈. 모두 도연이 놓쳐버린 순간들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지훈과의 대화 이후로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유언장을 고쳐 쓴 뒤로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과거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편 미자는 시장 국밥집에서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손님들을 받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일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도연이 가게에 왔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25년 만에 마주한 그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미자는 잠깐 쉬려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상에 앉아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미자 씨, 요즘 어때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요. 괜찮아요.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평상에 함께 앉았어요. 그나저나 미자 씨 전 남편, 요즘 어떻게 지내요?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었다면서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그것도 참 이혼했어도 한때 부부였는데 마음이 안 좋죠? 아주머니의 말에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보리차만 마셨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죠. 근데 말이에요. 요즘 동네 부동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미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도연 시집 말이에요. 증여가 들어갔다던데요. 아드님 앞으로요. 미자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증여요?
네, 며칠 전에 서류가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부동산 사장이 그러는데 한지훈 씨 이름으로 증여 등기가 들어갔대요. 아주머니의 말에 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훈이 도연의 집을 증여받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이에요? 미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해요. 부동산 사장이 직접 서류 처리했다니까요. 미자는 보리차 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주머니, 저 잠깐 다녀올게요. 어디 가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미자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부동산으로 가야 했어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동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개인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자는 다가가 물었어요. 저 한도연 씨 집 증여권으로 왔는데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며칠 전에 서류가 접수됐어요. 한지훈 씨 앞으로 증여 등기가 들어갔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언제요? 3개월 전에 서류가 작성됐고 며칠 전에 등기가 완료됐어요. 미자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3개월 전이라니. 도연이 아직 건강할 때였어요. 지훈이 그때 이미 집을 증여받은 겁니다. 혹시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증여는 반드시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장도 필요하고요. 한도연 씨가 직접 서명하셨을 겁니다. 미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도연이 직접 서명했다니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지훈에게 준 걸까요? 부동산을 나온 미자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의 집을 받았다면 그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지훈은 5년 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집을 증여받았다니. 미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지훈이 받았어요. 엄마, 지훈아, 어디니? 사무실이에요. 왜요? 지금 시간 있니? 엄마가 갈게. 무슨 일인데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가서 얘기할게. 30분 후에 도착할 거야. 미자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어요. 지훈의 법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현대식 건물의 5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미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었어요. 접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지훈 변호사 어머님이세요. 지훈이 있나요? 네, 안쪽 사무실에 계십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은 미자를 지훈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노크하고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님 오셨습니다. 지훈은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왜 갑자기? 미자는 문을 닫고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엄마한테 할 말 없니? 지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자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부동산에서 받아 적은 내용이었어요. 너 아버지 집 증여받았지?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순간 굳어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동네 부동산에서 들었어? 3개월 전에 서류 작성하고 며칠 전에 등기 완료됐다며?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너 아버지 등쳐먹은 거야? 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그럼 뭐야? 아버지가 멀쩡하게 집을 너한테 줬어?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정신없을 때
제가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도장을 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장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는 몰라요. 지훈이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 저를 버리고 엄마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서 제 몫을 받은 게 뭐가 잘못됐어요? 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아,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그건 사기야. 범죄라고.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은 책상을 쾅 쳤습니다. 범죄요? 그럼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짓은 뭐예요? 가족을 버린 건 범죄가 아니에요? 당신은 왜 항상 피해자인 척해요? 지훈이 되받았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불쌍한 척, 희생한 척.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모두 아버지 때문에 망가진 거라고요. 미자는 뒤로 물러섰어요. 지훈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지훈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미안해요,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미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너만은 바르게 크길 바랐어. 아버지처럼 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죄송해요. 미자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장맛비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 혼자 있었어요. 술병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술을 끊으라고 했지만 더 이상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오래 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소주를 한 잔, 두 잔 계속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도연은 비틀거리며 거실을 걸어 다녔어요. 미자, 지훈아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한참 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받을 수 없었어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고 결국 끊겼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미자였습니다. 미자는 불안한 마음에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하지만 도연이 받지 않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안 받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택시를 잡아타고 도연의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앞에 도착한 미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 씨, 괜찮으세요?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자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도연이 쓰러져 있었어요. 도연 씨, 미자는 달려가 도연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의식이 없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미자는 급히 구급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 인간, 이렇게라도 봐야 편한가. 미자는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연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환자 어디 계세요? 미자는 거실을 가리켰어요. 여기요. 빨리요. 구급대원들은 도연을 살폈습니다. 맥박을 재고 혈압을 재고 눈동자 반응을 확인했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바로 이송하겠습니다. 들것이 펼쳐졌고 도연을 조심스럽게 옮겨 실었습니다. 미자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구급차 안에서 미자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어요. 도연 씨 정신 차려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도연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도연을 검사실로 옮기고 각종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벽시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이미 한 번 경고가 있었는데 관리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술을 많이 드셨더군요.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엔 어렵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출혈량이 많고 혈압도 매우 불안정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리요. 네, 가족분들께 연락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실 수 있게요. 의사는 차트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미자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지훈이 받았어요. 엄마, 지훈아 병원에 와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뇌출혈이래. 의사 선생님이 미리 정리하라고. 미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갑니다. 30분 후 지훈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급하게 걸어와 미자를 찾았어요. 엄마. 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버지는요? 중환자실에 계셔. 면회는 아직 안 된대. 지훈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어요. 미자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왔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5분만요. 미자와 지우는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병실 안은 각종 기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삐, 삐, 삐. 심전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도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미자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도연 씨. 도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미자를 봤어요. 초점이 흐릿했지만 미자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훈도 침대 반대편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여전히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서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훈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훈의 손을 꽉 쥐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자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 씨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로 나온 미자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의 의식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그 사실을 미자와 지훈에게 알렸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 뭔가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치워주었어요. 환자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도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맡긴 거.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가져올게요. 간호사는 병실을 나갔다가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갈색 봉투였어요. 며칠 전에 환자분께서 맡기신 겁니다. 보호자분들께 전해달라고 하셨죠. 간호사는 봉투를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미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미자, 지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의 글씨였어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유언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메모였습니다. 미자는 먼저 메모를 펼쳐 읽었어요. 지훈에게 미안하다.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다. 미자에게 돌려줘라. 이 집은 원래 그 사람의 것이었다. 미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메모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이게 도연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 미자는 유언장을 펼쳐 읽었어요. 고 한도연 본인의 재산 일체를 전처 최미자 명의로 반환한다. 집과 예금 모두 미자의 것이다. 25년 전 이혼할 때 미자가 집을 포기했지만 원래 미자의 돈으로 산 집이었다. 뒤늦게나마 돌려주고자 한다. 미자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연 씨, 이걸 왜? 도연은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오, 평생 미안했소.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어요. 내가 희생한 거 다 알고 있었소.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다. 도연이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만든 거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간호사가 급히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씌웠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나가주세요. 미자와 지훈은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자는 유언장과 메모를 손에 꽉 쥐고 있었어요. 지훈아, 너 정말.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자는 지훈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꽉 안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모니터 소리가 변했어요. 규칙적이던 심전도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삐, 삐.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고 의사를 호출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멈췄어요.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벽 4시 23분 한도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72년의 삶이었어요. 간호사가 복도에서 기다리던 미자와 지훈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 간호사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미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환자분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미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침대에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벗겨져 있었고 얼굴은 고요했어요. 미자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도연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훈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됐어요. 영안실로 옮기고 빈소를 차리고 부고를 돌렸습니다. 미자와 지우는 장례식장에 머물렀어요.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영정사진 속 도연은 은퇴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교장 가운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미자는 영정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다니. 오전부터 조문객이 찾아왔어요. 도연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중년이 된 제자들, 나이 든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교장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자들은 영정 앞에서 절을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자는 제자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이들에게는 훌륭한 스승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에게는 무관심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어요.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맛비였어요. 장례식장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빈소 한쪽에 앉아 유언장을 다시 펼쳐 읽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담긴 종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자는 지훈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유언장을 공개해야 할 것 같구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전해야죠. 미자는 조문객들에게 공지했어요. 잠시 후 고인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빈소 앞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도연의 제자들이었어요. 지우는 앞으로 나와 유언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고 한도연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빈소는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죠. 지훈은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고 한도연 본인의 재산 일체를 전처 최미자 명의로 반환한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간 빈소가 술렁였습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전처에게 재산을 준다니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지훈은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성북구 도남동 소재 단독주택과 예금 전액을 최미자에게 상속한다. 25년 전 이혼 시 미자가 재산을 포기했으나 원래 미자의 돈으로 구입한 집이었다. 뒤늦게나마 돌려주고자 한다. 빈소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자는 나와 결혼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집 마련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나는 그 집에서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 학교에만 있었다. 미자 혼자 아들을 키웠다. 제자들은 숙연해졌어요. 도연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좋은 교사였을지 몰라도 형편없는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이제라도 미자에게 빚을 갚고 싶다. 부디 미자가 이 재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길 바란다. 지우는 유언장을 다 읽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을 몰래 증여받으려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을 꽉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지훈아. 다 지나간 일이야. 지훈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버지. 빈소에 있던 제자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제자가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어요. 선생님, 편히 쉬십시오. 선생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 절을 올렸어요. 미자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결국 돌아왔네. 그 사람 덕분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모아주셨어요.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은 하나둘 돌아갔어요.
빈소에는 미자와 지훈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렸고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나요? 지훈이 물었어요. 미자는 영정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방법을 몰랐던 거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미자는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지훈아. 네,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사진 속 미소가 따뜻해 보였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요했어요. 복도에는 사람들이 없었고 빈소에는 미자와 지훈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장맛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인이 있었어요. 연구차가 장례식장 앞에 섰고 도연의 관이 실렸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여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미자와 지훈은 연구차를 따라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어요.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화장장에 도착했어요. 마지막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도연의 육신은 재가 되어 흩어졌어요. 미자는 유골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함 안에 도연의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미자는 유골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화장장을 나오니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연 씨, 이제 편히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지훈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엔진이 걸리고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장례를 치른 후 미자와 지훈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있었어요. 가슴속에 응어리처럼 박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자는 다시 시장 국밥집으로 돌아왔어요.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주방을 정리했어요. 일을 하는 내내 도연이 생각났습니다. 이 가게에 마지막으로 왔던 그날 국밥 한 그릇을 먹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맛비였어요. 7월의 마지막 비였습니다. 미자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봤어요. 처마 끝에서 빗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빗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가게 안쪽 벽을 보니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지훈이 가져다 준 사진이었어요. 도연의 젊은 시절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20대 청년이었던 도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교사가 되기 전 꿈에 부풀어 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자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참 잘생겼었지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도연이 떠올랐어요. 25의 청년, 열정이 가득했던 그 사람. 미자는 그런 도연에게 반했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미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습니다. 도연도 가정을 돌봤고 미자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교장이 되면서 변했습니다. 학교에만 매달렸고 집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 미자는 빗소리를 들으며 말했어요. 도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였습니다. 다만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컸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가게 앞으로 걸어왔어요. 우산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지훈이었어요. 엄마. 지훈은 우산을 접고 평상 옆에 섰습니다. 지훈아, 왔니? 미자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지훈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드릴게요. 봉지 안에는 도연이 좋아하던 막걸리와 안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거예요. 제사상에 올릴까 해서요. 미자는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들어와서 같이 먹자. 지우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에 앉아 봉지를 풀었습니다. 막걸리 한 병과 두부김치, 그리고 전이 나왔어요. 미자는 부엌으로 가서 국밥 2그릇을 끓였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던 방식으로 끓였어요. 국물을 진하게 하고 고기를 넉넉히 넣고 파를 듬뿍 올렸습니다. 국밥을 그릇에 담아 테이블에 놓았어요. 자, 먹어라. 미자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던 맛이에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역시 엄마 솜씨는 최고예요. 미자도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먹었던 그 국밥과 똑같은 맛이었어요. 그래, 이제는 남의 밥이 아니네.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지훈이 물었어요. 아니야, 혼잣말이야. 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도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가게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집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시겠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혼자 두면 안 되니까. 유언대로 엄마 명의로 등기 이전도 해야 하고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지훈아, 그 집 내가 살면 안 될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뜻대로 해야죠. 그래도 엄마 괜찮아요. 저는 이미 제 집이 있어요. 오히려 엄마가 그 집에 가셔야죠. 시장 근처라서 가게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요. 지훈의 말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의 추억을 꺼내놓고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어요. 지훈은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뵙기로 했고 미자는 가게를 정리해서 조금 쉬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미자는 가게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참 예쁘다. 지훈도 함께 하늘을 봤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그치? 비 온 뒤 하늘은 항상 이렇게 맑아. 미자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지훈도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저편에서 음악이 들려왔어요. 누군가 라디오를 틀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트로트 노래였어요. 사랑이 뭐길래 미워도 보고 싶네 익숙한 멜로디가 골목을 따라 흘러왔습니다. 미자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가끔 흥얼거리던 노래였어요. 음치였지만 신나게 부르곤 했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미자도 따라 불렀어요. 지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지훈이 물었어요. 미자는 눈을 뜨고 아들을 봤습니다. 응, 행복해. 이제는 편해졌어.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엄마. 이제 편해졌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무지개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니 생긴 무지개였어요. 미자는 무지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 씨가 보내는 신호 같네. 그러게요. 아버지가 편히 쉬고 계신다는 뜻일까요? 지훈이 말했어요. 그럴 거야. 이제 그 사람도 편해졌을 거야.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맛비가 완전히 멎었어요.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구름은 거쳐갔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장사를 시작했어요. 사장님, 국밥 한 그릇. 누군가 미자의 가게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지훈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미자는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준비했어요.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국밥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벽에 걸린 도연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자는 그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고마웠어요. 덕분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빠져나갔어요. 미자와 지우는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문을 닫았어요. 엄마,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다, 아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니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연 씨, 편히 쉬세요. 우리는 잘 살게요. 지우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가요.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장맛비는 끝났습니다. 긴 장마가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미자와 지훈에게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도 재밌으셨을까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호호.